지금 챗봇 얘기 계속 좀 네네네. 들어보죠. 현재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왔는지. 지금 사실 이게 챗봇은 챗 GPT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챗 3.0, GPT 3.0 예를 들면 1750억 개의 파라미터라고 해서 아까 왜 제가 막 줄 선 거인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그게 1750억 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문장을 이해하고 관련성 있는 답변을 generation 한다는 것이 가장 크고요. 사람과 대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사용자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구글의 검색하고 완전히 다르죠. 구글의 검색은 내가 키워드를 몇 개를 치면 그거 관련된 문서를 쭉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걸 다 봐서 해야 되는데 얘는 이걸 이미 다 검색을 했기 때문에 미리 pre-trained transformer 기반이거든요. 그걸 했기 때문에 거기를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쭉 요약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런 답은 검색 사이트에 무엇을 기반으로 했다는 걸 다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엑기스만 빨리 뽑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요. Reinforcement Learning by Human Feedback이에요. RLHF.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현우식 교수님께서 확률적으로 나온 거다.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건 확률 통계. 확률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라는 건 이제 프리트레이닝 했는데 얘는 프리트레이닝 관계에 있어서 강화학습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것도 휴먼 피드백으로. 그 무슨 말이냐면 강화학습은 잘하면 1점을 주고요. 못하면 0점을 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뜨거운 물에 물로 가면 안 돼! 하면서 때리잖아요. 그리고 뭘 잘했다면 막 잘했다고 칭찬해주잖아요. 그런 거를 기계 에이전트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13,000 내지 18,000개의 문장을 질문과 답을 사람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프리트레이닝에 집어넣고요. 아까 확률적인 통계 방법으로 나온 거에다가 거기다 집어넣고요. 그러면 그걸 학습을 쭉 하잖아요. 그럼 나온 답이 있어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해요, 사람이. 그러면 얘네들이 답을 챗 GPT는 뭘 물어봤을 때마다 답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6개 정도를 데이터를 뽑아요. 그러면 그것 중에서 잘 된 거를 얘가 제일 잘 됐다, 못 됐다를 사람이 다 랭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강화학습에서 제일 잘한 거하고 못한 거를 차이를 두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강화학습을 다시 한번 시켜서 나온 게 챗 GPT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확률 통계적인 그 가장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잘 학습을 해서 확률 통계적으로 높은 가능성으로 만드는 거에다가 체벌과 상금의 어떤 강화학습 노력에다가 무식하지만 인간이 계속 그 해주는 지금도 3.5 혹은 4.0에는 40명 내지 50명의 레이블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사람들 계속 감시를 해서 잘못된 거는 계속 수정해서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하고 대화를 하려면 엉터리 같은 대화는 못하도록 계속 피드백을 주고 있다는 것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것이 굉장히 큰데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GPT-4는 몇 개인지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구글이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는 건 Attention is all you need. 저는 옛날부터 인지과학 할 때 전 이제 문학이 배경이었기 때문에 책을 한 권을 뭐 500페이지를 다 읽고 난 다음에 기억나는 게 딱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 어텐션이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것밖에 안 돼? 왜 뉴로사이언스는 그렇게 안 돼? 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논문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키워드 토큰 단위로 얘가 하기 시작했는데 이 구글이 만들었는데 인코더와 디코더 부분을 너무나 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인베딩을 하느냐. 인베딩이라는 것은 확률 통계적으로 집어넣는 거를 어떻게 조합을 하면 행렬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얘네들은 행렬 조합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식으로 단어를 뽑아내느냐를 하는데 이 트랜스포머가 원래는 자연어 처리 중에서 번역으로만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는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자연어 처리라든지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그 다음에 스피치, 음성, 그 다음에 번역, 그 다음에 그래프라고 해서 우리가 화학이나 유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픽 유전자적으로 해서 많이 알고리즘 풀어요. 이런 것까지 다 흡수를 해서 모든 거에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omogenized 모델이라고 트랜스폼을 하고 거기에서 점점 발전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한 8살, 한국 나이 8살, 미국 나이로 만 6살 정도의 아이도 알아먹을 수 있도록 계속 질문과 답의 쌍을 만들어서 인간의 피드백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얘네들이 발표한 논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대충 설명한 거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reinforcement learning by human feedback으로 해서 이 차이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차이 여기까지 6개거든요. 6개 중에서 사람이 이 랭킹을 잘 주고 제일 잘한 1번과 3번, 1번과 4번의 차이를 해서 이걸 다시 강화 학습시켜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달라지지 않도록 강화를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챗 GPT가 나오기 전에 2022년 11월 30일 날 나왔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람다라고 구글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이거 아니에요. 왼쪽에 제일 위 람다. 컴퓨터가 어떻게 된 거지? 네. 이게 보면 람다가 구글에서 작년 2022년 8월 달에 사실 거의 발표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시면 챗 GPT가 11월 30일 나왔고요. GPT-3은 2021년인가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reasoning, knowledge, conversation, creativity, personality, storytelling, empathy 이게 감정이입이에요. 여기 보시면 람다가 훨씬 높아요. 0.94. 챗 GPT 볼까요? 0.49밖에 안 돼. 이건 뭐냐면 아까 her 말씀하셨잖아요. 걔네는 그냥 사랑에 대한 감정을 하는데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합리성은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높은데 구글이 발표를 안 한 거는 왜 그랬느냐. 구글은 검색 기능의 왕자잖아. 한 30년 동안 우리가 석자를 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돈을 뭘로 버냐면 검색 기능을 통한 광고비로 거의 90%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런 챗 같은 GPT, 자연어 이런 게 나오면 자기네가 만든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챗 같은 이 람다 기술을 내오면 자기네 수익의 90%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발표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거기 내부에 있는 사람이 개발자가 너무나 대답을 그럴싸하게 하니까 얘 영혼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클로즈 했거든요. 그런데 아차 싶은데 이 오픈 AI라는 회사가 챗 GPT를 만들었고 처음에 걔네는 완전히 뭐라 그러나 비영리로 시작을 해서 뭐 어마어마한 실리콘밸리의 창시자들이 몇 사람 모여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와 동등한 초기 자본을 넣으면서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나한테 뭔가 프리빌리지 줘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해서 그 돈으로 또 이렇게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GPT-4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연합이 돼서 빙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사실은 사람들이 이거 되고 난 다음에 뭐 구글이 망했다 어쨌든 하는데 사실은 구글은 기술력으로는 높아요. 그런데 비즈니스 마인드에서 좀 떨어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GPT-4가 지금 나왔는데 얘네들이 논문에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한 100조 개의 어떤 파라미터, 인간의 그 시냅스와 해당되는 것이 늘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1750억 개의 파라미터인데 100조 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공표를 안 했습니다. GPT-4가 나오면서 걔네 논문 쓰고 이제 블로그 가보면 다 알지만 어떻게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은 소개를 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거야. 아예 오픈 AI의 개념을 반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20만 주면 GPT-3 하는데 GPT-4는 이제 굉장히 가격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하이퍼 클로버라고 네이버에서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왼쪽은 GPT-4를 해서 사람들이 이 챗 GPT가 나오자마자 이건 분명히 1조 개의 문서를 집어넣어서 아마 훈련했을 거다. 그리고 2-3만 개의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넣었을 거다라고 했지만 이제 이건 발표는 안 했고요. 오른쪽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GPT는 90%가 영어고 1%도 안 되는 것이 한국어다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 얘네들이 단어의 개수가 아니라 토큰 수예요. 토큰 수라는 건 뭐냐면 I go to school 하면 I go to school 해서 4가지의 토큰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국어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표현할 때 아버지 하나, 가 2개 토큰, 방 3개, 애 조사 4개, 들어가 할 때 하나, 시에다가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그러니까 훨씬 영어보다 불리한 거죠. 단어 개수를 문장을 읽을 때 토큰 수에 따라서 얘네들이 계산하기 때문에. 근데 이 하이퍼클로바는 5,610개의 5,610억 개의 한국어 토큰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50년 동안의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GPT-3의 한국어 대비해서 한 6,500배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는 건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얘네들은 근데 좋은 게 뭐냐면, 나쁘거나 좋은 건 뭐냐면, 네이버는 노코드 혹은 로우코드예요. 그래서 얘네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아예 코드를 모르는 사람도 딱딱 이렇게 레고를 집어넣듯이 하면은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GPT-4하고 3를 봤을 때 이 파란 색깔의 챗 GPT고요. 초록 색깔이 GPT-4거든요.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GPT-4를 가지고 SAT,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는 시험 있잖아요. 93%의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냥 얘가 시험 보면 93%, 상위 93%예요. 그 다음에 GRE, 대학원 시험에 수리, 언어, 작문 3가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수리는 99% 점수, 그 다음에 언어는 96%, 작문을 못해 오히려 63%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LSAT이라고 해서 변화사 시험이 있죠. 상위 90%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LSAT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를 90% 굉장히 높은 점수로 올랐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하여간 결과는 그렇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GPT-3, 챗 GPT하고 GPT-4의 그 토큰, 월드 리밋, 이게 영어 단어니까 월드하고 제가 토큰 다 그랬잖아요. 챗 GPT는 3,000개까지 넣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GPT-3를 쓸 때 처음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는지, 질문을 어떻게 넣는지, 혹은 그 예시를 어떻게 넣는지를 할 때 그걸 프롬프트라고 해요. 거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3,000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3,000개의 단어까지, 토큰까지. 근데 GPT-4는 25,000개를 넣었어요. 25,000개라는 것은 영화 시나리오 하나, 혹은 뭐 5페이지 정도의 그 분량의 논문,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파인 튜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고 교육 효과도 다르게 나오는 거죠.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르고요. 결국은 여기 보시면 챗 GPT는 한 70% 정도의 그 영어가 이해도 complete understanding이 되는데 챗 GPT-4로 나오면 한국어가 여기 있어요. 코리안인데 77%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챗 GPT 저도 써봤는데 한국어로 못하면은 잘 못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하는 경우는 훨씬 잘 나와요. 근데 이제는 GPT-4는 한국어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고요. 지금 요거 보면 초록 색깔은 이제 GPT-4고 파란 색깔은 챗 GPT인데 이것이 성능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여기 보시면 러닝 부분,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언어가 90%가 영어라고 했잖아요. 한국어는 이제 1%인데 우리가 파이썬 언어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막 발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인공지능이 발전한 시기에 파이썬 언어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 파이썬 언어가 다 오픈소스로 하도록 그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니까 이 코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코파일럿을 만들면서
코드까지 짜주는 굉장히 기능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지금 볼 때 굉장히 잘했고, 뭐 이런 식으로 코드 베이스 넥스트 월드 capability prediction이 굉장히 높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는 그럼 과연 이런 챗 GPT 혹은 GPT-4가 나왔을 때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많은 부분을 federated learning이라고 얘기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데이터는 어느 정도 프리트레인드 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특화된 데이터는 없어요. 예를 들면 교육 데이터라든지 관공서 공공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그 데이터를 특화해서 하는데 데이터를 주지 말고 AI가 와서 훈련을 하고 파라미터 값만 보장을 해주고 또 다른 회사를 가서 AI가 훈련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파라미터 값만 지정해서 이 파라미터를 러닝을 시켜서 제일 좋게 만들면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모든 영역에 병원이면 병원 모든 병원마다 각자 그 환자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걸 다 학습시키면 Federated Learning을 통해서 나온 파라미터의 그 웨이트 값이 훨씬 성능이 좋아서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서울대학교 대학병원, 국립 뭐 암센터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우리가 공유를 안 하고 정보 누출 안 해도 훨씬 좋은 성능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가 바뀌어서 나온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금융이면 또 투자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의료의 데이터를 나름대로 깊게 팔 수 있는 어떤 챌린저블한 시대가 넘어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AI와 블록체인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고 챗 GPT는 2달 만에 1억 명이 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이 기술이 거의 멀티모달로 통합됨과 동시에 어떤 생성적 인공지능의 비즈니스 생태계도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교육 얘기하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하는 시간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점점 역비례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우리나라 뭐 52시간 하다가 69시간 올라가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2070년 정도 되면 한 24시간만 일해도 우리는 충분히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왜? 무슨 덕분에? AI 덕분에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점점 줄잖아요. 그래서 2050년 되면 이런 식으로 비대칭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적은데 결국은 AI가 도와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X축과 Y축에 했을 때 공감력이라든지 창의력, 그 다음 최적화, 생산성 능력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보면 제일 먼저 침투하는 게 이 왼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하는데 잠깐 보시면 택시기사라든지 영상의학 우리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보안 담당, 전화영업, 콜센터, 트럭기사, 청소원 같은 그 단순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AI로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예술가, 컬럼리스트, 경제학자, 과학자, 연구소.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들이 이제 거의 일자리가 뺏기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기가 하고 그 다음 이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AI가 이걸 대체를 해버리고요. 이건 인간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연구 조사하는 거는 얘네들은 패턴 검색을 리트리브 하는 거는 얘네를 시키고 나는 조금 더 연구하는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죠.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이제 다 찾아주면 인간이 이렇게 있고 AI를 보조 역할로 받는. 그래서 사람은 훨씬 더 개개인의 초개인화된 데이터와 뭔가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감성적인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그 하이런스 역할을 해주는 상황으로 바뀔 것이고 이 시대로 가면 이제 AI가 더 커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이건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커트 와이즈가 말한 싱귤레리티가 우리 인간이 잘 안 만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는 얼마 전에 워커힐 호텔에서 있었던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이것도 완전히 과학기술로 만든 예술이거든요. 이런 거 하나 보고 즐겁게 하면서 호모 루덴스의 역할을 하고 교육도 훨씬 더 풍만하는 모든 자료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입니다. 교육은 같이 얘기를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